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퇴직자분들이 퇴직 후에 많이 선택하시는 직업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경비원, 택배 배달원, 차량기사, 요양보호사, 자영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먼저 판매원입니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부터 보험 설계사나 자동차 판매, 부동산 중개 보조 같은 영업직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비교적 연령 제한이 덜하고 대부분 큰 자격 조건 없이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험 분야는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크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퇴직 후에 이력서도 안 냈는데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보험해 볼 생각 없냐고 콜 받으셨던 분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 큰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시고 작은 회사 한번 거쳤다가 현재 모 보험 판매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자신의 한 달 수입이 500 정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개인 영업은 안 하고 회사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지도 10년 가까이 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소규모 업장에서도 단체 보험 문의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다며 조아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들 본인처럼 소득이 있지는 않다고 하셨는데요. 모 대기업 20년 다니라 자발적 퇴직을 했던 한 퇴직자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땄지만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해 결국 보험업계에 뛰어들었는데 석 달 하는 동안 변변한 수입이 없어서 이리저리 치이기만 하다가 그만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분 보험 시작한 나이가 50대 후반이었는데 영업하기가 쉽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나이 들어서 그러는 건가? 고객이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 자꾸 움츠러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적은 안 오르고 자존감만 내려가서 결국 정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같아도 한 살이라도 팔팔한 사람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다음은 청소원입니다.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서 청소 일을 하는 직업인데요. 이 역시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정부 사이트인 고용24에 들어가서 일자리 찾기를 클릭하시면 고령자 우대 채용관이라는 별도 섹션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 보면 상당수가 청소원을 구한다는 공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청소원의 근무 형태와 시간은 천차만별입니다. 규모가 큰 업장에서는 풀타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짧은 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0대 후반의 퇴직자 한 분은 건물 두 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공유 오피스 한 곳과 상가 건물, 둘 다 저층인데 한 곳은 아침에 한 곳은 저녁에 한두 시간씩 일하면서 계단과 화장실 같은 공용 공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은 두 곳 합쳐봐야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상가 건물은 돈을 건물주가 주는 게 아니고 입주자들이 다달이 주는 건데 요즘 공실이 생기는 바람에 수입이 확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받던 돈이 안 들어오니 타격이 크다며 다른 한 곳을 더 할지 생각 중이라 하셨습니다. 농업 및 귀촌도 있는데요.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일부 퇴직자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젊을 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거나 귀농 교육을 받고 퇴직 이후 시골로 내려가는 경우이지요. 올해 임금 피크제 나이가 되는 모 대기업 직장인 한 분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퇴직 후에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3년 전에 경상북도에 땅을 샀습니다. 총 2억 정도가 들었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샤인머스켓을 심어 틈틈이 가꿨습니다. 지난해 첫 수확은 했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오히려 비닐하우스와 기타 비용, 오고 가고 교통비에서 손해만 보았는데요. 요즘 샤인머스켓이 너무도 흔해져서 예전만큼 값도 못 받을 뿐더러 이분 같은 경우는 농사를 처음 짓다 보니 수확을 해놓고도 상품성이 떨어져서 도저히 내다 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버리기엔 너무도 괜찮은 수준이라 아는 사람한테 택배로 다 선물했는데 택배비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골이 좋아서 퇴직 후 직업으로 농부를 선택했는데 막상 해보니 농사야말로 인내심과 경험, 기술이 없으면 망하기 십상인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당장 돈을 벌 생각이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직입니다. 건물 및 아파트 내에서
시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일이지요. 여기에는 전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기술만 있으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서 많은 퇴직자들이 도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자격증 활용도가 그중 높은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 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다 자격증을 따서 현재 경기도 한 건물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퇴직자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맨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증은 땄는데 자신이 경력이 없다 보니 써주는 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력무관이라고 해서 가보면 정말로 경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모 지하철역 근처 청년주택 신축 건물에 완공을 6개월 남겨놓고 자리가 났고 지인 소개로 운 좋게 입사를 해서 경력이 만들어지자 뒤로는 비교적 일자리 구하기가 수월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급여는 한 달에 250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많이 받을 것은 어차피 기대도 안 했지만 근무 시간에 바쁘지 않은 것도 좋고 칼퇴하는 것도 좋다며 그런 거 치면 할만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교육 관련이나 강사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는데요. 본인의 경력이나 재능을 살려 컨설턴트로 일하거나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강사라는 직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의는 퇴직자분들이 많이들 선호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강의할 곳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의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 기업 부장으로 퇴직하고 말하기 학원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강의했던 한 분은 첫 강의가 90분에서 3만 원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3.3% 세금 떼고 나면 정말 밥값만 딱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경력 쌓는 셈 치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벌면서 일을 계속하긴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 도저히 생활도 안 되고 미래가 없어서 전직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강사라는 게 프리랜서라 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업계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첫 강의를 뚫기까지가 너무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강사가 되기 위해서 투자한 학원비가 500 가까이 되는데 꿈이 너무 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자분들이 퇴직 후 많이 종사하시는 직업을 말씀드렸는데요. 들으신 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대부분 퇴직자분들은 퇴직을 하시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자마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한때는 일 좀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내 경험과 능력을 알아봐주는 곳이 없다는 것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나마 지원서를 낼 수만 있다면 다행인데 자격 조건에 걸리거나 할 줄 아는 분야의 채용 공고가 아예 없어서 이력서조차 내보지 못한 퇴직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점점 나이 들고 약해지고 있고 사회는 그런 우리들을 더욱 반겨라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며 앞날에 대한 계획을 미리 그리시는 건 어떠실까 합니다. 선생님들, 그 가운데 절대로 건강만큼은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